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노동절인데요. 노동절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동절에 노동이란 말이 상당히 옳은 말인데 약간 비하됐었죠. 근로자 뭐 이렇게 하는데 노동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보겠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 다른 노동자도 피해가 간다. 이 대통령 삼성전자 파업을 겨냥한 노조 책임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근로자인가 사장인가 경계선에 선 사람들 근로자입니까? 사장입니까? 경계선이 뭘까요? 끝없이 지나는 노동 1953년 멈춰버린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선진 제도를 들어왔죠. 1953년 공장 근로자법으로 다양한 노동 형태 담아 못 담는다 이죠. 현장에서 꼼수 소속 남부 새 노동법 패러다임 새 노동법이 필요하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 이 법은 신경 써야 되겠죠. 좀 특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0대 프리랜서 보험 대리인 A씨는 이전 직장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퇴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새로 옮긴 곳에서는 그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일단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세금을 있고 세금을 덜 내는 데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원하는 요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HBM 본사 부산으로 이전 확정했다. 노사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사업은 북한의 사업 HMM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파월 마지막 FOMC 의장 물러나도 이사로 남겠다는 것이죠. 파월 FOMC 미국 연방 중앙은행 의장이죠. 제롬 파월 상당히 음모론이 많습니다. 중앙은행이지만은 정부기관이 아니죠. 우리는 한국은행이지만은 정부기관에 속한다고 보죠. 거의. 하지만 미국의 FED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습니다. FED에 까부다가 죽은 대통령도 많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까불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국 이란 봉쇄 장기화에 국제유가 4년 만에 최고로 갑니다. 자,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브렌트유 장중 $126. 와우. 트럼프 단기적 공습 재개 검토하겠다는 거죠. 자, 정전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2022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후 최고로 합니다. 이 6월에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자, 코스피가 30일 기준입니다. 30일 기준 6,598 조정받았어요. 고닥에 1,192. 회사채는 4.2까지 갔습니다. 3년물인데 3년물이죠. 국고채도 마찬가지로 뛰었어요. 3.5까지. 환율은 1,483원인데 오늘 아침 보니까 1,477원 마이너스 11원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 전당 뉴욕 지하철 무대를 가리지 않는 음악가라고 합니다. 좀 베티스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파월 워시와 불편한 동구, 파월과 워시 불편한 동구 FED 역사상 이례적 잔류라고 했습니다. 네. 보통 연준 의장은 퇴임하면 그만두는 모양입니다. 계속 남았겠다. 철학은 동색이죠.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연준 의장임의 이사다.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트럼프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 FED 5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FOMC 성명서 두고 내부 분열 완화 불만 메파 트리오 등장했다고 합니다. 메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 쪽에 메파고 베돌기파는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그게 보면 되고 이례적인 잔류 결정이다. 메파 트리오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FED 독립성의 최대 위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중 금리를 보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게 있어요. 금리가 1.5까지 내렸죠. 본격화돼서 와, 금리가 0%까지 간 것 같아요. 돈을 엄청 풀었죠. 그래서 의외로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상승했던 것 같아요. 2020년 6월
물가 9%로 급등하는 바람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물가를 잡는 것은 돈을 긴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3.75입니다. 3.75. 3.75로 여기서 0.25인가 이렇게 유도리가 있다고 합니다. 유도리죠. 유도리. 파월의 재임 기간 2026년에는 3.75 지금. 미국이런데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3이 없어요. 미국은 3.75인데 경제 0.75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또 싼 이자로 대출해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엔캐리. 캐리 트레이더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할 수 없을 입장이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팬데믹 대응이 가는 파월의 8년 명화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키는 투사 이미지로 투사다. 잘 버텨냈죠. 파월이. 파월이 뭡니까? 파업을 하는 거죠. 파업. 정부의 파업. 아무리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대척 관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음모론에 따지면은 뭐 케네디나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 연준에 맞섰다가 암살을 당했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음모론은 끝났죠. 자, 미국 빅테크 내국 AI 설비 투자 확대, 삼성 하이닉스 호재다.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7,200억 불 얼마입니까? 곱하기 150, 1,500 하면 AI 수요 공급 못 따라간다 해서 아마존, 알파벳, 구글 모의사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 지난 1분기 매출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인공지능 수요를 공급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과거 메타버스, 메타 굉장히 뜨거웠어. 매스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쭈루루 흘러내려갔죠. 지금 그때도 굉장히 날이 살려버리면 날이 쳤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힘 많은 영향을 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올해 주요 빅테크 설비 투자 하겠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R&D 투자에 많이 설비 R&D뿐만 아니라 설비까지 투자하는 실정인데 이러려면 이제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보다도 이 투자 쪽에 신경 써야 되는 삼성 이제 노조나 하이닉스나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졌으면 혹시 하모니가 안 되면 투쟁 일어나죠. 오늘 노동조립입니다. 법정 공의를 잡았습니다. 1953년에 멈춰버린 노동법,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좀 한 단계 올려서 프리랜서, 엔잡너 수백만 명인데 노동법은 근로자 사장만 인정하고 있다. 여기 있는 거죠. 경계에 선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군요. 프리랜서나 엔잡 특수 고용직은 대체 우리가 근로자인가 사장님인가 개인사업자인가 아주 애매하죠. 경계에 선 사람들 취업준비생 이모 씨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유튜브 채널 두 곳의 영상을 편집한다. 시간급이 아니라 영상 편집 단가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투입시간 대비 소득이 최저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에도. 채널 운영자로부터 카톡으로 실시간 수정 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전속이죠. 하지만 계약에서는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돼 있다. 행여 불이익을 받을까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휴가와 퇴직금은 남의 나라 얘기다. 자, 프리랜서 앤 잡너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노동법 나라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특고죠. 특고용직이 많습니다. 배달라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고용직, 특고. 자, 상승세가 2011년만 하더라도 77만 정도 됐어요. 77만. 많죠. 우리 군인이 50만이니까. 지금은 얼마입니까? 150만. 대략적으로 150만 명의 특고가 늘어났습니다. 2025년. 엄청난 거죠. 배 이상이 늘어나 2배 정도. 2배 이상 인구가 상승했는데 노동법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는 뭐 근로기준법 자체가 의미가 없죠. 주 52시간, 52시간 일해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연차 휴가, 유급휴가, 뭐 최저임금 없습니다. 퇴직금 이런 거 없어요. 연장 야간 휴일수당, 가산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주휴수당 이런 거 없어요. 퇴직금, 해고 제한, 해고 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보호 자체가 자영업자에게는 없습니다. 자, 노무 제공자 근로 형태를 보겠습니다. 노무 제공자,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 플러스 노무 이렇게 나오고요. 일개 한 개의 노무만, 한 개 일만 한 사람이, 그리고 두 개의 노무 이렇게 나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이 있나? 노무 제공자의 휴식권, 안전 등 불편한 최소 권리 보장 필요하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자 추정 이제는 노동시장 흐름과 충돌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패키지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이렇게 나왔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국제적인 입법 추세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노무 제공자에게 안정적인 계약 체결, 차별금지, 휴식권 보장, 안전보건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 상호 간의 연대 의식 발휘해 줬습니다. 쉽지 않죠. 어차피 인간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힘이 되죠. 예.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5%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잘못됐죠. 65% 절반이 좀 넘네요. 예. 작년 시간당 18,600원이다. 4년 지급차. 자, 이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8시간이 아니라 정규직에서는 아니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에서 8시간이라고 나머지 엔잡해서 시간당 일을 끌어올리죠. 엔잡해서 한 4시간 하면은 하루 12시간 일을 해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쓸데는 많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1인당 임금 총액은 872만 원으로 작년 대비 증가.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은 400을 그쳤다는 것이죠. 자,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2020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인당 임금 총액이 48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늘었다는 것이죠. 설 명정 상여금과 대규모 성과급의 평균치를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합치고 나면 그 평균이라는 것이죠. 상여금과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디폴트 옵션에 넣은 예금이라면 퇴직연금 연 2% 직거리 수익률. 직거리가 길긴 한데 직거리라고 하네요. 그것이라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마저 초저가에 쏠림하고 있습니다. 53조 중에 45조가 예금 등 투자, 중고위험 투자엔 10% 웃돌아 디폴트 옵션 예금 비중 제한 필요. 정부에서는 저성과 상품 대출금 지역에서는 1인용 서비스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폴트 옵션 적립금을 보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생소하긴 하죠. 디폴트 옵션. 이게 어쨌든 퇴직연금 자체가 핵심은 그겁니다. 퇴직연금 미국은 거의 한 10%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이건 한국이죠. 미국과 비교하면은 수익률이 한 거의 8에서 10% 뭐 하락장이니까 좋은데 핵심은 그겁니다. 한국에서는 원금 보장이 되게 퇴직연금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70%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연 2%인데 요런 사실은 빼먹었죠. 미국에서는 8에서 10%인데 만약에 그 주식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망해버린다, 상폐가 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미국은 개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좋지만 리스크도 크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가자 이제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수익률만 앞세운다. 그러면은 우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반대는 무엇일까? 왜 그렇지? 그 기사의 본질을 자, 기사가 경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왜 그렇지? Why? 그리고 이 기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뭘 얘기하려니까? 그렇죠. 기사를 쓰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독자들을 끌고 가죠. 결론을 도출하게 하고 싶습니다. 야, 형편없다. 세 번째 나와 퇴직연금 우리는 이게 뭐냐? 저가에만 쫓아다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정성을 기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적은 액수가 조금 올릴 필요는 있죠. 인플레이션 3%를 감안하면 4%에서 5%까지는 가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제 좀 영향을 받겠죠. 예. 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체불 위험이 있다. DB형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장 20% 확정 급여형을 채택하게 했어요. 수익률이 높아도 퇴직금 제자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DB형 퇴직연금 원리 보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IRP 세제 혜택 역부족이다. 매일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 IRP. 다 나왔어요. DB, DC까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불과하다. 미일은 넣은 만큼 소득세를 빼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정책적 입이점.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국내 퇴직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자, 일본의 개인 확정 기여 연금도 납입한 전액이 그 해소득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본인의 소득세와 주민세율을 합친 금액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굴리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는 일반 금융 상품에 붙는 20.3% 금융소득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가 된다는 거 강력하네요. 자, 삼성전자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범용 D램 HEBM까지 완파합니다. 삼성이 반도체만으로 얼마를 벌었을까? 금액이 뭐 우리가 다루는 수 있는 금액 40조, 54조입니다. 조자. 존나 많죠. 조자. 조가 좋은 것 같아요. 조. 품귀 대란, HBM4 매출 3배급 등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적 과시를 하고 있다. 2분기 7세대 HBM4E가 선제 공급했다. 그렇죠? 뉴스가 나왔었죠. 영업이익 엔비디아 제칠 수도 있다. 아우, 반가운 소식. 엔비디아를 제치고 삼성이 나가고. 자,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다. 완판. 솔드 아웃. SOLD 아웃. 아우, 완판. 더 팔 게 없어요. 다 팔렸다. 솔드 아웃 됐다 이거죠. 자, 올해 HBM4 매출 작년에 3배 증가됐고 파운드리도 차질 개선에 나왔다. 이건 이제 TSMC와 겨냥한 거죠. TSMC. 이제 차별화를 귀하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닉스가 아니라 이게 다르다. 우리는 파운드리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이죠. 그냥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 맞는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거죠. 네, 이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 생산 이렇게 하면 편한데 파운드리면 뭐 파운드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힘이 세지면 이제 수탁 생산해서 받을 수 회사가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우리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다. TSMC가 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대 330조, 330조까지 올해 영업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쬐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1위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예측이죠, 예측. 폴리 마켓입니다. 폴리. 근데 돈을 안 걸은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겠다. 손모가지를 걸겠다. 아니면 이런 예측입니다. 폴리 마켓이죠. 휴머노이드 전쟁 참여 제조 로봇부터 개발하겠다. 수익성학과 DX 승부수 갤럭시 26 흥행에도 영업이익 히트 펌퍼진죠. 자, 그러네요. 휴머노이드 전쟁. 삼성 노조파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달렸다는 거죠. 여기 이제 큽니다. 법원의 역할. 자, 한국 사회에서 근대사에서 법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법원의 뭐 일종이겠지만은 윤석열을 탄핵한다. 노조를 불법 가처분 판단. 자, 노조의 파업은 불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21일 총파업 직전에 결론 날 듯하다. 어떻게 바뀔지. 자, 반대로 자, 두 가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인용된다면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용되면 노조의 파업 계획은 차질 불가피하다. 필수 인력 작업 중단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사업장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상 국가의 핵심 기술 보유 시설이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측에 유리한 것이다. 인용일까요? 기각.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노조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때 반도체 설비 가동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달렸다는 것이죠.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인형적으로 여론은 지금 여론몰이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많이 벌었다 이거야. 또 하느냐. 자, 미 이란 전쟁이다. 비행기 안 뜨고 홍유 정장 멈추고 고유가와 수요 파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 4년 만에 최고치다. 현물 프리미엄은 급락되고 있다. 정유사 원유 구매 주료들자 또 석탄 쓰고 대중교통위원 장비 각국 자구책 석유 수요를 줄여줄 수밖에 없죠. 브렌트유가 126달러입니다. 130달러 가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34달러. 자폭 드론이네요. 와, 자폭 드론이 좀 크네요. 트럼프 해상 봉쇄 안 풀 것이다. 이란 숨막혀 죽는 돼지꼬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 50% 실업자 200만 명. 이란 경제력 자신감입니다. 네, 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 실용정책. 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장점이죠. 30억 이렇게 하니까 고유가 지원금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빠른 것 같아요. 자, 국제 뉴스 오늘자 금요일인데요.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안보 공급망 동맹 못 믿겠다. 국제기구 엑소더스 나간다는 거죠. 엑소더스 성경에서 나왔죠. 트럼프 고립주의 여파 동맹국 각자 도생이다. 맨 처음에 뭉쳤죠.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각자 이득을 위해서 뭉치고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독일의 주둔국 감축 압박 해서 러시아와 국경 맞던 핀란드, 폴란드 등 지뢰 협약 탈퇴 계속 설치하겠죠. 일본 MNA 지침에 경계정보 추가 아랍엔 60년 만에 오페크 탈출하겠다. 다 뭡니까? 각국의 이득을 위해서 뭉쳤다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삼국제 명언이죠. 시류에 따라서 뭉쳤다 흩어졌다 한다. 통상장병 높이는 각국 불붙는 군비 정쟁이라고 합니다. 자, 독자 생존 압박 커졌다는 거죠.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랜틱 카운슬은 미국 적대적 이란 이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 동맹 정선을 누리고 있다. 동맹국이 미국 의존을 높이지 않고 독자 정전은 모색감이 커졌다는 거죠. 일본 학령 인구 반다 시립대 없앤다는 것이죠. 일본 시립대 40% 없앤다는 것이고 세 번째 신부들 사회전 그만 빼 웨딩 드레스 업체 이게 좀 무슨 내용입니다. 비만약 열풍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햄버거와 피자 때문에 밀가루 음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탄산음료까지 플러스되면 살이 찔 수밖에. 패스트푸드는 패스트 찌다, 패스트 패트 뚱뚱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멀지 않아서 패스트푸드 햄버거 거기다 아무리 뭐 야채를 넣는다 해도 밀 자체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치수마저 드레스 제작했더니 살 빠진 고객 환불 수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변화가 단기 유행이라보다 구조적 수요 변화다. 체중 감량제를 사용하는 신부들의 드레스 구매 시점을 과거보다 늦추면서 판매자 재고 부담이 커지고 수요 손소리가 늘어나 이 같은 변화들이 매대들에서 상편 범수라고 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술 굴기 이끄는 NDRC 국가계획 중국 경제 핵심적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차를 미얀마 군부 문호개방 해외기업 여기 나왔습니다. 투자하고 계신 관심 있게 LG 엔소 원통형 배터리 네이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AI 쇼핑의 힘 그리고 한화 캐나다 자동차 수주 미기지 GSM 소유용. 자, 포스코홀딩스 호주 리튬 건설 30%. 자, DL CNC 페런티업 데이터라 건설 데이터 성과. 페런티업 데이터 좀 잘 추론뿐만 아니라 참 페런티어 대단합니다. 페런티어 테크놀로지 추천은 아시아 태평양 서밋 코리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됐다는 것이죠. 물류대란 위기에 HMM 부산은 작국 타결했다고. 노사 공동 합의서 서명서 대표실부터 옮기고 세부 교섭 이전 일 여부. 자,
다크 앤 다커 5년 분쟁 넥슨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소카 자율주행 보험설이 1500개 그래봤던 삼성전기 AI 흉내 못 낼 촉감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새 트렌드가 됐다. 밀라노 디자인 워크숍 본 뉴 럭셔리 키보드라고 합니다. 효율성이 최우선의 AI 시대 시 공간에 들여 빚은 브라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장인이죠. 장인 정신.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장모님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우퉁부퉁 가구 요초 살인 커튼 인간 다음에 새 럭셔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따라오겠죠. 나는 AI인데 인간에 더 가까운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차 소재를 넘어 패션까지 예술이 된 이탈리아 알칸타라라고 합니다. 알칸타라 베레나 멜라레주 베이넌스 작가가 감사합니다. 비즈입니다. 발행은 없고 상황만 회사채 시장. 자, 발행은 없다. 상환해라, 갚아라. 회사채 시장 냉냉냉냉 하고 급냉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 회사채. 그래서 회사채 3년 회사채 이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죠. 안 사주니까 이자를 더 주니까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죠. 상환액 2조 4천 억에 달합니다. 자, 생산자 금융 규칙 내걸고 운행 저리 기업 대체 고금리 속의 전쟁 장기 회사채 발행 이유 없다. 그래서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떨어지고 있어요. 회사채 무보증 3년 AA 마이너스죠. 우리 아침에 회사채 금리를 얘기하는 것도 AA 마이너스만 나오죠. AA 마이너스가 3년물을 나타냅니다. 많이 올랐어요. 2025년 7월 1일에 2.9%인데 4.1%까지. 1년에 4.1%, 4.1%의 이자를 주겠다. 이 회사채를 사게 되면. 그런데도 많이 올랐죠. 자, 5대 금융 지주 1조 투입 벤처 생태계 세운다는 전쟁에도 1분기 카드 결제 늘었다는 거죠. K뱅크 순위 107조 순환의 5월 헬스케어 뷰티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AI 반도체 호환 공략을 개발 엔비디아 협업을 계속 대시한다. 신사업으로 바닥 탈출 반도체 포괄하는 급등할 거고 서울 아파트값 0.14% 올라 서초 주민 10주만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통계가 이렇다니 재개발 사업 맡기자 해결 사업 모셔보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서울 땅값 올해 4.9% 올랐다고 하네요. 서울주택 62% 공급을 훨씬 된다고 합니다. 툭하면 연착 고장 늘어난 서울 지하철 지적이 있고요. 대법 근로시간 몸 미쳐도 노사 합의 기준으로 수당 조회한다고 합니다. 비싸면 지지하던 점이 재능을 보고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었어요. 기획사가 심리 분석 SK 정식 경험은 좁혀진다. 자, 오일머니 끊기는 LIV 생존 시험 때 오른다. LIV. 자, 절대 강자 KLPG 고시원 첫 시즌 타선 노린다는 것이죠. 스포츠는 짙어가는 녹음처럼 싱그러움을 전한다. 그래 제조업 경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생각이죠. 특이한 생각들이 AI의 벼락거지의 분노, 전리함, 빈부격차, 한국 대학 낡은 시스템 문제다. 해외 젊은 유능한 교수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형식만 영봉제 유치 경제도 못해 카운터 오퍼 불가능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교주 목숨 걸어 하세요 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실 복지이런 대해서 정치권 출산 환경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 위태로운 우려 주권이라고 합니다. 독보적 우려 데이터 쌓이고 미중 그런 거겠죠. 여권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여권이 국가 공인 명함이라고 합니다. 자, 취약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핀셋 지원하는 EU 고유과 대응, 개인 사업자 단체, 화물단체, 3번 초과 수익 공조 또는 사정. 이렇게 오늘 노동절입니다. 노동이란 자체를 피하지 않기 바랍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어둠 결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겠고요. 오늘은 5월 1일, 5월에 싱그러운 5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5월을 힘차게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키우는 시금경제였습니다. 안녕.